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이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고객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캐나다 무상교육 유학인데요. 오늘 ELC 유학원 조희 원장님과 함께 Q&A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ELC 에듀케이션 캐나다 유학원 조희 원장입니다. 캐나다 조기 유학은요, 연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네. 계속 또 최고 지역에 뽑히고 있죠. 네, 저도 2019년 기사를 봤었어요. 이 장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비용에 대한 이점이 가장 또 큰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이 캐나다 내에서 또 체류 비자를 또 소지하고 계실 경우에는요, 학비가 또 무료인 점들이 타 국가에 비해서 크게 또 유리하기도 하죠. 이 비용 이외에도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 이민까지의 과정이 또 비교적 수월하다고 하는 이런 점들도 큰 이점이긴 하죠, 대표님. 맞아요. 미국의 경우 취업비자 영주권 프로그램 등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 경력을 쌓으면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데요. 캐나다의 경우는 쉽게 취업도 하고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캐나다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을 왜 받나요? 무상교육의 사실 많은 혜택과 또 베네핏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비용 절감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우리 부모님들 중에요, 한 분이 또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제도이죠. 캐나다에 또 이민을 장려하는 많은 제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대략적인 학비 약 5천만 원 정도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통상적으로 최대 6년 정도 무상교육을 받으시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절감하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비가 네. 최소한 1억 8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만 불 가까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절감하시면서 또 캐나다의 선진국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교육도 무상으로 받으시면서 추후에 혹시나 또 영주권까지 취득하실 수 있는 기초 발판을 처음부터 마련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점으로 무상교육의 수요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6년은 어학 준비하는 과정 1년, 본과 전공 과정 2년, 그리고 졸업생 취업비자 3년의 캐나다 이민 그 퍼밋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일 텐데, 6년보다 더 길게 체류하고자 하면 애들이 12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약간 10년 넘게 하니까 더 체류하시고자 하면 취업비자 연장이나 배우자가 다시 유학을 더 길게 전환하시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캐나다는 영주권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할 수도 있겠네요.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사실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주죠. 또 캐나다의 이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가 여기 온타리오주에 또 거주하고 있고요. 심지어 코로나 요 대유행 기간에도 온주 인구는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2040년도에는 또 연방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주 인구 자체가 거의 2천만 시대에 또 근접할 것이라고 해요. 서울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온타리오 안쪽에서도 GTA, 즉 광역 토론토 지역 안쪽과 GTA 토론토 지역 이제 바깥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이 GTA 안쪽 지역에 이제 저희 자막으로 보이시는 세네카, 조지 브라운, 험버, 그리고 센테니얼, 노던 컬리지 정도로 저희가 추려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토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요 바깥 지역에 약 6개의 컬리지들이 있습니다. 요 컬리지들이 주로 이제 자녀 무상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시는 기술 전문 대학이라고 선택 보시면 정말 됩니다.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컬리지들은요, 사실 이 지역적인 다양한 특성과 더불어서요, 본과 커리큘럼들, 또 각 전공과 연결된 이런 산학 협력 기관들이나 이런 졸업 후 진로 부분까지 많은 부분이 정말 컬리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요. 이 지역 선택이나 전공 선택은 꼭 전문가와의 또 자세한 상담이 필요로 하시겠습니다. 사실 전공도 전공이고 어떤 지역도 지역이겠지만 졸업을 앞둔 많은 자녀무상 부모님들이 영주권 관련된 상담이 네. 많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오늘도 4세대 이상 상담 무상교육으로 시작하신 분들의 영주권 상담을
상담하고 나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은 이민 컨설턴트로서 최초의 무상교육으로 계획하고 공부하고 체류를 시작하지만 분명 본과 넘어가야 할 1, 2년 안에 이민, 영주권 관심 가지시게 되니까 무상교육으로 캐나다 넘어오시기 전에 맨 처음부터 영주권도 상담받고 오시면은 참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네, 학비 내고 가느냐. 네네네. 사실 이 무상교육을 캐나다 안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가족분들의 이 너무나도 다른 이 상황들이나 케이스들을 여지없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또 유상으로 시작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또 초기에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무상으로 시작하기에는 초기에 또 적응을 잘할 수 있을런지 이제 걱정부터 좀 많이 앞서고. 그러니까 유상이면은 학생 3명이면 학비만 5천만 원 애들이고, 맞죠. 그리고 1년에, 그리고 무상이면 엄마가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던 공부하면서 애들 케어하기 힘들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연고지 없는 타국에서 그렇죠. 다시금 이제 정착하시고 또 시작하시기가 많이 또 걱정이 된다고 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또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이런 지역, 전공, 그리고 컬리지까지 딱 정해서 골라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실상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않으셨는데도 이게 주변 지인의 추천만 들으시고 나도 뭐 잘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마음에 시작들을 하시는데, 막상 저희가 현지에서 이제 정착을 도와드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케어를 하다 보면 막상 현지에 오면 녹록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캐나다 도착하고 또 눈 깜빡하면 우리 아이들 정규학기 시작할 때고, 또 바로 동시에 우리 어머님 학기도 시작하실 거예요. 같이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결코 이게 순탄치 않은 무상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딱 판단을 하시기에 기초 영어나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유상으로 오셔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고. 자녀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응을 했는데 지내보시면서 막상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그 이후에 추후에 이제 무상으로 전환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시크릿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무상교육이라는 제목에서 유상, 그 자녀만 유학하고 어머니가 동반비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유학생으로 자녀 학비 내고 일단 1년 정도 여기 생활해 보시고, 뭐 한 학기도 좋고 1년도 좋고 자녀들이 학교 잘 적응하는데 나도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자녀 교육에 집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은, 유상 유학의 장점은, 무상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유상도 캐나다만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와서 애들 정착하는 거 보고 시간 돼서 본인이 공부한다면 전공 잘 선택하고 이민이 잘 되는 것도 생각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는 유상도 무상만큼 캐나다가 엄청 좋은 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 실질적인 신청 시에 필요한 조건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 사립, 어학 과정부터의 무상교육 방법이 있겠고요. 저희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어학당, 본과 요 두 가지 등록에 의한 또 무상교육, 그리고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또 본과 과정으로 시작하는 과정까지 또 몇 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무상교육 방법들은 또 지역 선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요 사립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주에서는 가능하지는 않고요. 할리팩스나 요 몬트리올 등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또 봐주셔야 하는 방법일 테고요. 만약에 또 본과 과정으로 입학하신다라고 하시면 지역적인 제한이 없고 캐나다 전체 지역이 또 가능할 수 있겠죠. 다만 저희 온타리오 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무상교육 방법은요, 요 어학당 그리고 본과 등록의 무상교육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학비를 안 내는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 맞습니다. 본과를 가면 다 되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의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그 주체적인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부분을 파악을 미리 하셔서 지역 선택에도 고려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지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만약에 23년 9월 입학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요. 고해 1월, 즉 한 최소 8개월에서 1년 전에는 꼭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년 전에. 네. 와, 오래전에. 네.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어머님들의 본과 전공 오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전부터 오픈이 또 시작이 돼요. 내년에 다 오픈됐나요, 지금? 네, 이미 오픈이 됐고 마감된 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컬리지 컨셉 자체가 first come first serve,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이 본과 지원에는 또 빠른 결정과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이 아이들의 학교도 정원들이 마감이 되는 경우나 네, 맞아요. 그렇게 좀 빠르게 클로스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학교, 월 학군에 배정을 받기가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저 말씀드리는 내용도 꼭 참고하셨다가 상담 일정 고려해 주실 때 또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학생 쿼터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맞습니다. 예, 주의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런 무상교육, 조기유학, 네네. 문의는 어떻게 하죠? 저희도 올려드리는 영상 소개에 연락처 정보도 확인하셔서요.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민 관련된 문의도 주실 수 있고요. 온타리오 외 지역도 곧 자녀 무상교육, 조기유학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저희 캐나다 지역별의 그런 무상교육이나 네. 이런 발빠른 또 이민 관련 소식들 캐나다에서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전공이나 취업 혹은 이민 성공 사례들을요 저희가 조금 가까이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들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구독이나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